자, 그러면 바로 YMG 박종훈 팀장 준비되셨나요? 네. 레디 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주말도 잘 보냈습니다. 전 너무 몽롱해요 지금. 저도 약간 지금 시험 기간 한 이틀 차 느낌. 첫 번째 날은 좀 쌩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몸이 이틀차.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밤을 약간 새면. 내장 기관이 다 비행기 타고 그렇죠, 내린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들려 있는 느낌? 예. 3일째 밤을 새면 서 있는 간판이 사람처럼 보인대요. 저는 약간 그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있죠. 네, 둥둥둥둥. 저도. 내가 네. 걷고 있는데 이게 에어가 신발에 많이 들어갔나? 어쨌든 네. 여러분도 다 피곤하시고 저희도 피곤하죠. 예, 낮밤 바뀌어서 3시에 일어났다라는 뭐 하셨어요, 그럼니? 오히려 얼굴이 동그랑땡이 됐어요. 머리를 오늘 가르마를 바꿨더니. 이거 오히려 사실 그 샌드위치 휴일이 있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번 주 또 있어. 왜 계속 쉬라고 하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보통 이 직장인분들이 쉬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루틴이 깨지는 게 더 안 좋다. 이제 쉬는 날도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쉬는 게 더 좋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차라리 정말 군인처럼. 군인처럼? 정시 일어나고 정시에 자고 딱 그렇게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같이 봐야겠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 또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 한번 보여주게 되면 제가 제목에 그렇게 크게 글로 쓰진 않았지만 지난 트럼프 후보가 과거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 현장을 네. 다시 찾아서 또 유세 그 현장에 또 간 거죠. 자, 여기 갔는데 여기에 이제 뭐야?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너무 같이 이제 또 나오게 되면서 촐랑촐랑 시장에서 정말 많은 큰 관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화면이 지금 연결되죠? 네. 이게 다시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껑충껑충 뛰는 모습이 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 투표를 독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메시지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지면 끝장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본인이 끝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끝장이라는 일단 거예요? 공화당을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러한 이벤트가 미국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헤드라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킨 미국이다. 이러한 이제 경제 지표가 또 나왔었는데 앞서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예상치를 그냥 뛰어넘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넘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일단은 환호했습니다. 일단 환호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IB에서 이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노동 지표나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골드만삭스 지난주에 제가 골드만삭스가 사실 5,6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고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말 사이에 있어서, 또 다른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목표치를 또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연말까지 해서 6,000포인트 정도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자,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뒤에 가서 아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암살 시도 현장 찾아서 일론 머스크와 동맹을 과시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또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 동부 항만, 이 동부 항만의 하루 이제 손실 금액 자체가 하나로 따지기는 한 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업이 좀 종료가 되면서 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 제가 금요일 날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는데, 10월 10일을 기다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다. 난 제가 헤드라인을 적긴 했는데요. 10월 10일 날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있지만 AMD의 AI 데이도 있다라는 그 부분 같이 보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증시 대표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아직 부담을 느끼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적었던 그 부분인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는 0.81% 상승을 했습니다. 막판에 가서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도 1.22% 상승했고요. S&P 500 0.9%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1.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때는 러셀 2000 지수들이 또는 러셀 2000에 해당되는 많은 종목들이 큰 갭상승으로 시작됐던 그러한 금요일장이었는데 막판까지 그 부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초록이 많아요. 아름답죠. 예. 저 정도 단풍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군데군데 조금 빨간색이 좀 있고 살짝 초가을 느낌. 너무 녹색이면 불안하잖아요. 너무 또 이렇게 과하게 또 올랐다고 예.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AMD가 4.94% 상승했고,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3.91%, 아마존 2.5%, 그리고 메타 2.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인 금융주 섹터가 또 좋았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섹터가 좋았었는데 뭐 금요일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맵 자체는 S&P 500을 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해당되는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일부 종목들은 정말 몇백 %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사실 어찌 보면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을 불식시켰잖아요. 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또 이제 실업률이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뭐 예상치보다 또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3.96%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어떤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WTI 기준으로 74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나서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버크롬비 피치예요. JP모건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 리스트에 추가 발표한 후에 주가가 9.1%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3분기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에버크롬비 피치가 또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홀리스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 브랜드를 포함해서 이 사실상 9월,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까지 해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또 학교를 가잖아요. 개강이죠, 개강. 예, 개강 시즌이다 보니까 이 개강 시즌 때 아마 요 두 기업이, 이 두 브랜드가 좋은 실적을 보였을 것이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JP모건에서 제시하다 보니까 또 일부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스피릿 항공과 제트블루죠. 사실 많은 이제 합병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양사 간의 합병 불발로 인해서 파산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온 후에 스피릿 항공이 주가가 마이너스 24%대 폭락을 했습니다. 제트블루 주가는 반대로 15%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리비안, 사실 이제 뭐 반등을 하는 여러 과거에 많이 깨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최근의 추세다 보니까 리비안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급 부족을 이유로 2024년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47,000대에서 49,000대로 낮췄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인데 사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기준의 57,000대에서 47,000대가 만 대를 거의 줄이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요. 저도 사실 이거 기업별 소식을 정리하면서 알았는데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 지금 올해 들어서 S&P 500 기업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승률이 260% 상승했어요. 올해만.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네,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자, AI에 관련돼서 뭐 데이터 센터 뭐 그러한 부분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 기업 중에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기업 하게 되면은 과거 뭐 슈퍼말 컴퓨터도 있고 뭐 최근에 정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쵸. 예, 근데 가장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 비스라 코퍼레이션이 1위를 차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가도 한번 저희가 지난주에도 원전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뭐 구글에서도 한 기업과 이제 완전 그쪽 원전 에너지를 다 이제 사겠다 뭐 이런 계약도 체결한 걸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 공급망에서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사실 200%다 뭐 100%다 올랐는데 과연 앞으로 연말의 움직임은 또 어떨지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 못 고르시겠으면 뭐 에너지 관련한 ETF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ETF에 또 어떤 기업들이 속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밋 테라퓨틱스 네. 볼까요? 네, FDA에서 항암제인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러한 약물인데 항암제 중에 하나. 예,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긴데 아니 박 팀장님 못 읽으면 이거는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뭐 모르겠네요. 예, 네. 하여튼 무슨 맙이겠죠. 근데 맙. 예, 다 맙으로 끝나더라고요. 예, 뭐. 맙으로 끝나는 건데. 맙. 아니 제가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혹시나 이번에 또 잘못 전달할까봐. 그냥 이렇게 아이보네 스맙 이렇게 아이보네 스맙. 약간 태국어 같기도 하고. 자, 일단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 주가가 2.6%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야, 그래서 뭐 서밋 테라피틱스도 이러한 호재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BS 헬스입니다. 이보네 시맙. 이보네 시비랑 이보네 시마예요? 이보네 시마. 이보네 시맙. 그냥 그대로 읽으면 네, 되는 거구나. 이보네 예. 시맙. 뭐 아이보 이렇게 안 읽어도 되고 예. 이보네 시맙.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보네 시맙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네. CBS 헬스입니다. 소매 약국과 보험 부분에 대한 분리에 대한 검토 과정을 좀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2.7%대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입니다. 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요. 주말에 이제 딱 금융주 발표되네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실적 시즌 시작할 때 그 전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많은 금융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JP 모건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웰스파고, 블랙락 자,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화요일 같은 날은 펩시코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도미노스도 있고 뭐 틸레이도 있고요. 예. 마리화나 관련주. 자,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실적 발표 이은 후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중요한 CPI가 또 발표가 앞두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PPI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물가에 관련해서도 한 번쯤 또 체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주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러한 또 고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진짜 숫자가 나중에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실제가 정말 많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4만 7천 건이 예상이었어요. 하지만 발표가 25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야, 이게 시장에서 정말 환호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서 예상치가 사실 전월 4.2%로 0.1%또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가 같은 4.2%였는데요. 이것도 0.1%또 내려가는 4.1%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업률, 고용 지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려를 완전 씻어내는 예, 그러한 또 또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했다, 매크로 지표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9월에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11월까지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예, 받아들이면서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번 실적 발표잖아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 실적 발표에
이익 추정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아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 M7의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그런 수익 성장률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떤 성장에 대한 둔화를 이번에는 좀 시그널을 내놓을까? 제가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이제 수요, 이 지금 소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소비 지표도 너무나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하나씩 보게 되면 네. 고용은 좀 늘고 실업률은 소폭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제가 제목을 쓰긴 했는데, 지금 고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수성이 있는 뭐 이슈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뭐 여름 지나고 특히 뭐 아직 뭐 명확하게 시장에서는 어떤 특수성이다라고 보기보다도, 그러게요. 예, 일단은 뭐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둔화되거나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 않다. 자,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자, 이 부분은 아마 계절성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이 있을지 좀 추후에 사후 어떤 뭐 좀 평가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네. 정말 뭐 과거에 정말 그 경기 침체가 오던 그 시점에 비해서는 이 실업률 자체가 절대치 자체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많이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연말까지 S&P 500 목표치를 5,600에서 6,0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며칠 전에 이 표를 좀 가지고 나온 것으로 기억나는데 2024년 말까지 이게 5,600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연말 가면은 좀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치가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완전히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1년 뒤 포워드 PER을 약 21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지금 최근 포워드 PER를 보게 되면 특히나 연말까지 우리가 포워드 PER를 보게 되면 약 22배 정도 수준에서 있을 것으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뭐 9월 지금까지죠. 예, 그러니까 내년 이제 3분기 끝날 때 그 시점까지 해서 보게 되면 21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EPS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1배 수준이다 하면은 주가도 뭐 당연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자, 2025년 EPS가 약 11% 증가하는 그러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앞서서 제가 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는 자, 올해 연말까지는 22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약 한 22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이머징 국가들이나 뭐 보게 되면 아직 여전히 그 평균치 위아래로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머징 국가가 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여전히 어찌 보면 다소 약간은 부담되는 그런 밸류에이션 위치에 있다. 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요 다이아몬드가 현재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파란색 범위가 과거의 어떤 밴드 상단과 밴드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밸류에이션,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중국 부양책에 따른 시장 밸류에이션인데, 최근에 사실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과거 포워드 PR을 중국을 보게 되면 평균이 11.4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치에 이제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부양책이 08년도 또는 2016년, 2020년에 부양책이 있었는데, 자, 그때 부양책이 있었던 시점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멀티플로 보게 되면 15배 또는 14배, 과거 2020년대 부양책은 19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의 11.4배 정도 되는 이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중국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향후 12개월의 글로벌 경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그 수치만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보는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이 비중 자체가 약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50% 정도는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2023년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이 노란색이거든요. 이 노란색을 한번 체크하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마 이 기울기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스태그네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를 아마 계속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러한 비중 자체가 현재는 34%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자, 우리가 경기 침체를 바라볼 만한 요인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골디락스를 보는 비중도 8%가 있고요. 오히려 또 상당히 경제가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6%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참 재밌네요. 경기 침체 얘기가 막 나왔을 때는 모든 지표가 다 그런 관련한 지표가 엄청 맞아. 화두로 떠오르더니 요 얘기가 싹 가라앉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 아닌 근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잖아요. 이걸 하면 정말 하루 만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제는 야 이거 당장이라고 경기 침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갑자기 하루 한 2, 3일 정도 딱 지나면 갑자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정말 뭐 이런 시기는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일 하루하루 수도 있고 달라지는. 맞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과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 오늘이 뭐 끝장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맞아요. 그게 거의 지금도 2년 상업용 전부터 부동산 그랬잖아요. 이야기가 아예 쏙 들어갔어요. 중소형 은행 뭐 언제 하죠? 심지어 과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연준 의장이 나와서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네. 다 각오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과거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 뒤에서 사실 금융위기를 다 겪은 미국 시장에서 다 그러한 어떤 포석 이거를 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한 부분도 있겠죠. 네. 뭐 지급 준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경기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 우려가 확 내려갔어요. 확 내려갔다. 다 방송하라고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이 똑같은 얘기면은 어제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 어제 데이터를 보면은 복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오히려 것 같습니다. 약간 저는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 더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너무 변동돼서. 왜냐면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예요. 왔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이러면서. 또 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야 어제는 뭐 좋다며, 야 오늘은 또 안 좋아? 맞아. 야 어제 안 좋다며, 오늘 또 좋아? 뭐야? 그렇습니다. 인생이 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는 이슈를 보겠는데요. 트럼프의 이제 첫 암살 시도가 벌어졌었던 그 귀 옆쪽으로 딱 총알이 지나갔었죠. 그 펜실베니아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혼자 온 게 아니라 옆에 누구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 데려왔어요.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방방 뛰면서 이제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비하인드 컷이 또 있어요. 비하인드 컷.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뒤에서 이제 이제 입장하기 전에 찍은 모습들, 그 영상,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일론 머스크가 어디 경기에 나가는 운동 선수처럼 미식축구에 나가는 선수처럼 뭔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나가는 그러한 뭐 약간 준비 운동 비슷하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영상에 좀 잡히긴 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정말 많은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서도 어찌 보면 또 일개 어떤 기업의 또 수장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 또 스페이스X 정말 전 세계인이 관심이 있고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그러한 어떤 CEO가 또 하나의 당에 서서 또 이렇게 또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네. 또 이제 뭐 트럼프를 옹호해주는 또는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해라 이렇게 또 발언하는 것 자체가 진짜 한국에 있으면서도 야 이게 진짜 미국이다. 미국이라서 가능한가 네. 보다.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물론 유독히 좀 일론 머스크가 더 좀 과격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른 CEO에 비해서 네. 하여튼 정말 재미난 부분을 저는 또 봤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후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성 후보. 카멀라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를 SNS를 통해서 정말 큰 팬덤을 만들고 맞아요. 있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못지않게 팬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의 팬덤의 승리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외신이나 뭐 많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참여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와, 저렇게나 많이 모였어요? 펜실베니아에 사실 이번 유세 현장 이후로 이 경합주잖아요, 여기가. 이 경합주의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이 갑자기 급증했어요. 네. 급증했고 일론 머스크의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가 영상이거든요. 사실 이게 영상인데 제가 이걸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해서 제가 연결한 겁니다. 두 개 화면인 한 번에 좀 보시라고. 네. 근데 왜 양쪽에 더 있어요. 네. 더 있는데 와. 지금 보이는 인원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더 있습니다. 거의 불꽃 축제 주말에 모였던 정말 그 인파 어마어마해요. 수준이죠.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고 트럼프가 약 90분간 연설을 했고요. 자, 이 중에 한 20분 정도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20분 정도 할애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와 제이디 벤스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온 제이디 벤스와의 동맹을 과시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짤들이 좀 나오는데 트럼프 후보가 CEO고 일론 머스크가 CTO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COO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다, 팀 아메리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저 세 분이 같이 모여서 회사 꾸리면은 그 회사 직원들 꾸리면 너무 그러니까 힘들 것 일론 같은데? 머스크가 이때는 이제 CTO가 되겠죠. 네. 테크니컬한 이제 치프가 되는 거고 이제 제이디 벤스가 이제 경영에 CEO? 관련해서 하니까 이제 COO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선거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보존하기 위해 이겨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보존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빨리 등록을 해라. 그래서 빨리 투표를 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고 본인이 사실 마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후보 그 위에 다시 이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네. 그 로고를 이렇게 쓰는데 그걸 나는 이제 다들 빨간색 모자를 쓰지만 나는 까만색 모자를 쓰고 나는 다크한 마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다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많은 인파가 이 트럼프 펜실베니아에 다 모였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대놓고 지지를 했는데 안 되면 당선이 안 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되나? 일론 머스크는 뭐 개인이니까 그렇다 손 치고 또 돈 많으시잖아요.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물론 그래서 이제 해리스 쪽에 있어서의 진영이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에 우호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이 이 댓글에 무슨 이야기들이 많냐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뭔가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댓글도 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죠.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도 같이 걸려 있는 거니까. 맞아요. 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는 동부항만 파업이 하루 만에 이게 종료된 거예요? 자, 이게 하루 만에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여러 가지 협상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아직 협상 단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협상이 좀 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부 이제 외신에서는 이제 얼추 이제 종료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재가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재가동이 들어갔고, 만약에 그 협상했던 내용이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또 다른 또 이제 파업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공급망 압박이 차분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의 파업을 통해서 하루에 6조 원 가까운 한국 돈으로 6조 원 가까운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공급망 이슈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 지표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뉴욕 연준이 추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2023년 초부터 정상 수준 또는 정상 이하의 수준으로 맴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시카고 연준 총재죠, 오스틴 굴스비가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더 좋게 나올 수도 없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더 좋게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경제에 매우 좋은 소식 두 가지.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많이 좋은 거, 여기에다가 파업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거. 자,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미국이 견고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양측이 그러니까 파업 노조와 아니면은 그 협회 그 양측 사이에서 2025년 1월 15일까지 새롭게 지금 합의가 된 내용이 있어요. 합의가 된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임금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이런 새로운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의 협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언제 불발이 돼서 터져 나올 수도 있으니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세부 사항을 협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부분이 공급망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경험치가 최근 3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부디 좀 무난하게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한다. 그 자리를 또 인도가 채운답니다. 예, 사실 국내의 많은 태양광 기업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도 우리 기업에게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좀 배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뭐 특수한 여러 기술력으로 또 미국 시장을 또 진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 또는 친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라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신재생 또는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이 사실상 지금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을 거의 옥죄고 있고 관세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내에 그 태양광 사업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를 이제 인도가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인도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 수출이 배제된 후 생긴 공백을 메우기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인도의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리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 CEO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에너지난을 위해서 중국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인도에서 태양광 부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부품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미국의 관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관세도 정말 많이 때리겠지만 본인들 인도도 관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인도 태양광 공장을 미국에 가서 짓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배제되고 있는 그 상황을 아마 인도가 그 격차를 분명히 메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물론 전 세계 글로벌의 그 태양광 관련된 부품 또는 패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그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올릴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주요 허브가 아닌 국가, 그러니까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시아를 우회로 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태양광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주요 허브가 아닌 국가에서 셀 제조가
향후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른 데서 오히려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이 부분을 메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도가 그 중에서 40%를 차지할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공장들이 이미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상무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느 정도 도대체 관세를 매기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에서 조달하는 동남아시아 4개국 그리고 중국 다 합쳐가지고 최대 29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예비 추산치를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상무부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뭐 사실상 뭐 가격 경쟁이 전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인도나 그 외의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좀 채워나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요새 되게 핫한 투자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굉장히 지수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서 그 인도 쪽을 되게 중국도 많이 갔지만 인도 쪽에 태양광 관련한 수출업을 하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인도에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인도가 뭐가 있나? 뭐 태양광 관련해 그분들이 뭐 하는 사업 이쪽이니까 예. 한번 전화 연결 가능하면은 그 유튜버 분들을 예. 모시고 좀 이야기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그리고 관련 기업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런 태양광 관련한 기업인데 에너지 기업.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가 있나 보다 진짜 좋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관련한 ETF가 또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인도 분명히.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사실상 많이 많이 없죠. 없잖아요. 현지도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이제 막 그러니까요. 초입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인도 현지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 여러 법적인 절차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렇겠죠. 그 안에서 공장을 짓고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대행하는 법에 관련된 그러한 사무실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몇 개의 사무실이 네네.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지켜봐야죠. 네. 그 부분은. 인도는 끝물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롱님도 계시는데 과연 이게 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이번 주고 D-Day인데 예. 근데 10월 10일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AMD도 뭐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10월 10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마 엄청난 또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AMD의 AI 이벤트가 이제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뭐 사실 과거에 AMD의 AI 이벤트는 늘 AMD에 있어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도 아마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긴 하지만 그래도 대항마라고 한다면 AMD가 가장 근접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AMD의 AI 이벤트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입니다. 10월 10일 어드밴싱 AI 이벤트는 AMD 주식의 추격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내놓고 있고요. 사실 작년 12월 6일에 AI 이벤트는 각각 1개월, 3개월 이렇게 한 달 또는 3달 사이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한 달 동안은 19% 올랐고 3개월이 지난 후에 80%의 주가 수익률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AMD가 정말 칼을 갈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그런 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여러 가지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또 내놓을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AI와 서버, CPU의 로드맵 업데이트와 클라우드 고객 의견에 연초일에 9% 상승한 AMD 주식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뭐 CPU에 관련돼서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D가 2024년 AI 매출을 10%더 늘려서 5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은 AI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든지 가이던스나 아니면 실적 자체가 지난보다 10% 높아졌네, 15% 높아졌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지금 뭐 기대치가 30%인데 20%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만큼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지 또는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지금의 AI 메가 트렌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도 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10월 10일 날 또 AMD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FDA에서 일라일릴리 비만 치료제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네. 그럼 뭐 수요만큼의 공급이 이제는 원활하다고 공급이 표현할까요? 원활해졌다라는 거죠. 네, 공급이 좋은 원활해졌는데 뭐 지금 사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네.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뭐 이제는 끝났다, 뭐 성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압도적인 비만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물론 일라이릴리도 더 이상 이제 이제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제 그냥 공급이 이제 많아졌구나인데 그만큼 공급량을 늘린 거죠. 예,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뉴스에 오히려 크게 빠졌던 기업들이 누구냐면 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제외한 비만 치료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제3, 제4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공급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 야 얘네들이 공급망을 늘릴 텐데 사람들은 일라일이나 노보노디스크를 선택을 하지 다른 어떤 추가적인 그 제3의 제4의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명암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FDA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앞으로 향후 4분기 실적 또는 3분기 실적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가이던스를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촘촘하게 이슈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쉬세요. 내일 알겠습니다. 아침 3시까지. 네, 3시까지. 알겠습니다. 쉬시고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